안녕하세요. 국민아침밥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자금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죠. 바로 햇살론. 햇살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격 조건은 제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의 조건이에요. 이 말은 곧 제가 취급하지 않는 금융사의 조건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분들은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나마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방문을 유도하는 편이고, 4대 보험 직업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 직인이란다. 직장인에 한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이라면 정규직 되고, 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그리고 일용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회사의 어떤 내용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자격사항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는 직장이 있어요. 이분들도 취급은 합니다. 취급은 하는데, 지금까지 취급하다 보면 모르서 한 20명에 한두 명? 꼴? 10명에 1명? 할까 이 정도예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진행하다가도 워낙 이제 서류들이 회사에다 요구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다 보니까 채무자 본인들이 많이 중간에 포기를 하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일반 직장인들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주된 직업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라는 거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셔봤자 진행 자체가 어떤 소스를 얻어간다는 게 어렵고,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쪽에 방문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직장, 4대 보험 적용되니까 직장 의료보험 우보로 3회 이상 납부.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죠.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고지가 아니에요. 납부예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 고지 금액이 있고 납부 금액이 있는데, 이 납부 금액으로 3회 이상 찍혀야만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만약 요즘 올해 6월까지 특례보증이 적용되는 분들 중에는 특례보증이 적용되는 분은 현 직장 1회 이상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납부. 직장 후보가 납부가 돼야 되는데, 이전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현 직장 3회 이상 납부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특례보증이 올해 6월 달까지는 적용이 되잖아요. 특례보증이 적용되는 분들은 현 직장은 1회 이상,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요. 1년 이내에 그 이전 직장은 의미가 없어요. 1년 이내 2회 이상이신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 현 직장에서 내가 1회 이상 1회가 납부됐어. 근데 이전 직장도 2회 이상 납부가 되었다고 해. 그래서 조회를 까보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받아보면 이 전 직장이 순간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직장을 간두고 다른 직장을 들어갔다가 여기서 며칠 일하고 그냥 간둬버린 거죠. 아니면 한 달이나 일하고 간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 직장이에요. 고객은 이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일단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여기는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이전 직장 인정을 못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현 직장에서 2회 또는 3회 이상 아예 납부가 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간둔 회사가 몇 개월을 일했는지,
그걸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소득은 월 60만원 이상, 그리고 월이고, 이걸 그냥 연으로 따질게요. 나머지도 연으로 가는데, 연 700만원 700만원에서 3,500만원, 그리고 4,500만원 이하.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자, 최저소득은 연 700에서부터 시작해서 3,500까지는 저소득자에 속하기 때문에 뭐 현재 연체중만 하면 웬만하면 가능하죠. 근데 이제 3,500 초과 4,500 이하자는 저신용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조회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연봉이 3,500 이상이고 재직기간도 길고 신용도 좋고 대출도 은행에만 대출이 한 건 있고, 이런 분들은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신용자에 안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이번에 특례보증을 해서 뭐 4,500 이하도 우량 개인은 뭐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과연 나왔나 싶을 정도예요. 나왔어도 알 수가 있어야지 특례보증을 승인하면. 자관 그런다라는 얘기고, 연령은 만 65세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신용은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 3회,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10일 이상 연체가 3건 이상이다.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1건 이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햇살론을 거의 뭐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격 조건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10일 이상 연체 3회 이상자는 3개월 이내에 햇살론이 안 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안 돼요. 그런데 난 분명히 정확해요. 이거 맞아. 나는 진짜 누가 당신 틀렸다 해도 나는 이거 우길 수 있어. 나 분명히 이렇게 교육받았고,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다 받고 이렇게 진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틀렸나 싶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가끔가다 승인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승인 나면 좋은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안에 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조회를 해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나는 분명히 맞다고 확신을 하는데 가끔 이상하게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승인 나면 좋은 거니까 한번 조회해보고 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것이지 뭐. 자, 그리고 햇살로 한도는 최저 600만 원에서부터 최고 1,300만 원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최고가 원래는 1,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1,300이라고 했냐? 이건 뭐 등급에 따라서 최고 1,500이라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1,500이 나오는 분이 없어요. 그나마 작년까지 진짜 이 특례보증 적용돼 가지고 1,500이 팍팍팍 튀어나와서 아주 정말 일할 만 났는데, 지금은 이 한도에 대한 특례보증은 없어져 가지고 이 재직 기간에 대한 특례보증 그리고 연봉에 대한 특례보증만 적용이 되고, 한도에 대한 특례보증이 없어져서
작년 특례보증 적용될 때 예를 들어서 평균 나오는 금액을 보면은 1,500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밑으로 보기가 좀 더 힘들 정도로. 뭐, 당연히 그 밑으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비율로 따지면 1,500이 50% 이상, 뭐, 그리고 1,300, 1,200, 1,10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1,500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특례보증. 지금 나오면 보통 1,200, 진짜 잘 나와야 1,300, 아니면 1,100, 1,200, 1,000 이래요. 한도가 조금, 뭐 축소됐다고 말할 수 없죠. 다시 제자리로 온 거라고 말해야죠. 자, 금리는 제가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햇살론 금리로 연 8%대에서 가장 8%대입니다. 그냥 8%대로 적용이 많이 되고요. 자,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햇살론 받았어요. 그럼 5년 계약을 했어요. 약정 기간을. 그럼 이 1,000만 원을 5년으로 쪼개는 거예요. 60개월로. 그래가지고 첫 달에는 당연히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죠. 두 번째 달은 첫 달에 원금 조금 냈잖아요. 60개월로 쪼개는 거. 그러니까 그 원금 빠지고 두 번째 달은 그 나머지 남아있는 원금으로 가지고 또 이자 계산이 들어. 그러니까 납입 금액이 매달 조금씩 줄어들어요. 뭐 1,000원 정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햇살론의 장점이죠.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음. 자, 햇살론이 어디서 취급하는 거죠?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죠. 이금융권의 신용대출. 내가 5년 약정했는데 한 1년 쓰다 보니까 돈이 생겼어. 딱 상환해. 그럼 보통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게는 1, 2% 아니면 2, 3%. 100만 원당 1, 2만 원 아니면 1,000만 원당 1, 20만 원. 이런 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돼요. 또 이건 아깝다고 또 중도상환 안 하신 분도 간혹 계세요. 참. 그 이자 계산법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아무리 무섭고 아까워도 이자 계산하면 무조건 납부해야죠.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 내가 이제 뭐 한두 달만 이용하면 없어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뭐 1년, 2년 이용해야 되는 분이 중도상환 수수료 아깝다고 상환 안 하신 분들 가끔 가다 있는데 절대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햇살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 보증료, 햇살론 대신에 보증료라는 게 있어요. 보증료를 간혹가다 이제 햇살론을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질문인데, 보증료가 뭐예요? 기분 팍 상해버린 거예요. 1,000만 원 신청했는데 950만 원이나 들어오고 말아버리니까. 수수료 없다면서요. 맞아요. 보증료라는 것은 이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사에서 대출해 나가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보증서를 공짜로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한테 그 보증료를 받고 발급해 주는 거예요. 다만 대출 나가는 금융사에서 그 보증료를 미리 떼기 때문에 꼭 금융사에서 보증료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보증료는 보증재단에서 이게 안 나왔어.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융사라든가 저희 상담사하고 아무 관련 없는 돈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인터넷으로 대출 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 계산기에다가 대출 금액 입력하고, 그리고 약정 기간, 뭐 3년이 3년, 5년이 5년 기간, 그리고 여기다가 상환 방식 원금 균등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연 2%를 계산해서 대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약정 기간이 5년짜리다. 그럼 총 5년 동안 나가는 보증료가 계산이 돼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대략 그 정도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증료가 있다라는 거. 보증료는 매달 그 할부로 약정 기간 동안 매달 내는 방식도 있고, 그냥 처음 대출 받을 때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매달 내는 것은 채무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자동이체가 아니라 매달 보증료를 보내줘야 돼요. 보증재단에다.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처음에 그냥 은행에서 딱 까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당장 뭐 몇십만 원 좀 나가기 빠지긴 하는데 매달 귀찮았잖아요. 내가 깜빡하면 또 보증료 또 미납을 하고 또 특촉장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버리고 만약에 내가 한 1, 2년 쓰다가 돈이 생겨서 햇살로 상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뭐 약정기간 5년이라면 3년 내지 4년 안 썼잖아요. 안 쓴 기간만큼 다시 또 환급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생돈 날리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해버리는 것이, 미리 내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햇살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